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폴란드가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판매 중단이 될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과연 새로운 좌파 정부는 정말 우리나라 무기 도입을 전부 취소해버릴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정부가 계약서에 서명한 건 아무리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축소 등은 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새로운 좌파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장 위협받는 건 폴란드 자국산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가 있음에도 폴란드가 구매하고 있는 K9 자주포가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원래 폴란드는 최대 1000문이 넘는 현대화된 자주포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중에 우리 K9은 672대를 도입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새로운 정부는 우리의 K9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크랩 자주포의 도입 수량을 늘린다거나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우선 새 정부는 우리 한국 무기 도입만을 문제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존 우파 정부가 하는 무기 도입 과정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건 새롭게 들어선 좌파 정부도 폴란드군의 전력 강화에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강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자금 등을 줄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현 좌파 정부가 선거 전에 무기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는 미국산 하이마스의 도입을 문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마스를 그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급하는 호마르 K를 문제 삼지 않고 하이마스를 문제로 삼은 건 호마르 K는 폴란드 현지에서 폴란드 차대로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탄약이 폴란드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미국으로부터 직도입되는 장비이기에 현 좌파 정부 입장에서는 하이마스를 줄이고 호마르 K를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현 좌파 정부가 우리 한국산 무기 전체를 배척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의 군사 전문 뉴스인 디펜스24에 폴란드의 새로운 국방장관의 인터뷰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도 새 국방부 장관은 한국은 자신들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자신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건 전 우파 정부의 사업 진행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전 우파 정부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무기 도입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거지. 무조건 우리 한국 무기 대신에 유럽이나 폴란드 자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폴란드 전 우파 정권이 우리나라를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 정부에게 대량의 뇌물을 주고서 우리 무기를 구매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무기를 도입한 이유는 폴란드가 필요해서입니다. 폴란드는 빠르게 무기 도입을 해야 했고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로 빠른 무기 수출이 가능했던 게 우리나라가 유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권이 바뀌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무기 도입을 중단하고 그 대신 그 무기를 폴란드산이나 유럽산으로 도입한다고 해보죠. 빠른 도입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에서 예상하기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것도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년인 2024년경에는 양국이 휴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서 2028년이면 러시아가 다시 군사력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러시아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폴란드의 국영 HSW는 2027년까지 크랩 자주포를 1000대를 생산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폴란드의 HSW의 크랩 자주포의 연간 생산 수량은 잘해야 20에서 30대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의 수출 물량까지 생산을 해야 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48대의 크랩을 제공했고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54대의 크랩을 정식으로 발주받은 상태입니다. HSW는 이것만 생산하는데도 몇 년이 걸립니다. 우리같이 연간 몇백 대씩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참고로 폴란드의 HSW는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으로 무능하기로 정말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수많은 무기 개발을 전부 실패를 했고 그리고 단 한 번도 납품기한을 지킨 적이 없는 무능하다 못해서 썩었다고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이 HSW사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촉발된 거죠. 한마디로 수십 년 동안 HSW의 무능함을 참아오던 폴란드의 군비청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급박한 현 상황과 HSW의 무능으로 인해서 빠른 무기 공급처를 찾은 게 바로 우리나라인 겁니다. 그럼 유럽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가능해 보이세요. 당장 우리나라의 K9 자주포의 도입을 중단하고 독일의 PGH-2000을 도입한다면 독일이 2027년까지 PGH-2000을 1000대를 납품하는 게 가능해 보이시나요? 가능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장 폴란드의 HSW사는 자국민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크랩 자주포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크랩 자주포에도 MT-881 엔진이 들어가고 폴란드는 이 MT-881 엔진을 독일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독일은 이미 계약된 물량 말고 추가적인 엔진을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폴란드 정부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HSW의 생산시설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엔진 때문에라도 폴란드는 크랩을 추가 생산하는 게 불가능해요. 어처구니 없는 건 폴란드의 HSW 사장이 그럼 MT-881 대신에 미국산 AVDS-1790 엔진을 사용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AVDS-1790 엔진은 1950년대에 개발된 엔진이고 그래서 엔진의 크기가 MT-881에 비해서 70% 이상 크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크랩의 이 엔진을 사용하려면 차대를 아예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차대도 개발 못해서 현재 크랩에는 우리 K9의 차대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K9의 차대에는 MT-881 엔진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왜 폴란드 HSW 사장이 이런 헛소리를 했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기는 하더군요. 왜냐하면 터키가 우리가 개발해준 T-155 자주포를 개량한 T-155-2를 개발했는데 당연히 독일로부터 MT-881을 공급받을 수 없는 터키가 선택한 엔진이 미국의 AVDS-1790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HSW 사장의 이야기는 현재 크랩 자주포의 차대를 우리 K9에서 터키의 T-155-2로 바꾸자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럼 크랩 자주포의 가격이 얼마나 더 오를까입니다. 현재 크랩 자주포는 폴란드에서 자국산이라고 선전을 하지만 이 자주포가 실질적으로는 폴란드 자국산이 아니라는 건 폴란드 사람만 모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차대는 우리 K9 차대이고 자동장전 장치는 영국의 AES-90 브레이브하트를 사용하는 중이고 포시는 프랑스제입니다. 뭐 하나 폴란드 제품이 들어간 게 없는 자주포입니다. HSW는 그냥 조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터키도 우리처럼 독일의 MT-881급 엔진을 개발하고 있지만 엔진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임시로 선정을 한 게 AVDS-1790입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완성도 안 된 차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뭘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명색만 폴란드 자국산 자주포인 크랩 자주포는 무려 우리 K9의 2배에 이르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외국산 부품을 여기저기서 수입해서 조립하다 보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진 겁니다. 그렇기에 러시아를 대비해서 빠른 군비 확충을 해야 하는 폴란드는 이 크랩 자주포를 한 대라도 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최대한 우리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게 폴란드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독일의 PGH-2000과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각종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웃기게도 이 두 자주포의 문제점 대부분이 우리 K9이었다면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우리도 이미 그 문제를 파악하고 개량형을 개발 중이라는 겁니다. 우선 크랩 자주포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대포병 사격을 걱정해서 최대한 목표에서 떨어진 먼 거리에서 최대 사거리로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52 구경장포의 최대 사거리인 40km에 육박하는 사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정도 사격을 하려면 6호 장약을 사용해서 사격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포신에 엄청난 무리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크랩 자주포에 포신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호 장약을 활용해서 최대 사거리로 사격을 하면 포신의 수명이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당장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신의 수명은 최대 1만 발까지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6호 장약을 사용해서 최대 사거리로 사격을 하면 포신의 수명이 1,000발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신이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 거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쟁 초반에 북한의 장사정포를 공격하기 위해서 최대 사거리로 사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사거리에서 수명이 대폭 증가하는 새로운 포신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변형 강선율이라는 건데요. 보통 총이나 포의 강선은 회전율이 일정하게 파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러면 포신의 시작 부분에서는 전혀 회전하지 않던 포탄을 급격하게 회전을 해야 해서 포신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가변형 강선율이라는 건 포신의 시작 부분에서는 강선이 완만하게 회전을 하고 갈수록 빠르게 회전하게 만든 강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강선을 만드는 건 일정하게 회전하는 강선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 복잡하지만 그 대신 포신의 수명이 대폭 늘어납니다. 6호 장약을 사용했을 때 1,000발밖에는 사격하지 못했던 기존 포신에 비해서 1,500발을 사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존 포신에 비해서 포신의 수명이 1.5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기게도 우크라이나에서 보였던 크랩 자주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나라는 이미 K9용 국산 엔진을 개발 중이고, 이 엔진은 기존의 독일제 MT881 엔진과 크기나 구조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차량에 아무런 개조 없이도 그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일처럼 정해진 생산 수량만을 생산하지 않고 요청을 하면 추가 생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의 일부 전문가들은 크랩 자주포를 우리나라에 도움을 받아서 개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요.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인 HSW는 K9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크랩의 수량을 늘리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크랩 자주포의 문제를 해결할 카드는 전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독일의 PGH-2000도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겪으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PGH-2000의 문제점은 우리 K9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PGH-2000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PGH-2000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분당 12발의 발사 속도를 자랑한다고 하죠. 물론 지금은 PGH-2000이 분당 12발을 발사할 수 있었던 건 2호 장약을 사용해서이고, 낮은 장약을 사용하면 당연히 재장전이 빨라집니다. 한마디로 뻥스펙이라는 게 거의 드러났지만, 아무튼 어찌되었든 여전히 가장 빠른 발사 속도를 자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PGH-2000이 이런 빠른 발사 속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 자주포의 자동 장전 장치의 구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동 장전 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동 장전 장치는 포탄이 바닥으로 깔려서 장전되는 방식인데요. 그로 인해서 포탄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자동 장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자동 장전 장치가 자주포의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흙이 묻은 발로 바닥을 밟으면 그 흙이 자동 장전 장치에 끼어서 송탄불량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이 나면 자동 장전 장치가 차체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병사들이 포탄을 좁은 차량 내부에서 차체 바닥에서 들어서 수동으로 장전을 해야 해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K9은 기존 A1 모델이나 새로운 자동 장전 장치를 도입한 A2 모델이나 포탄이 포탑에 있죠. 더욱더 자동 장전 장치가 고장이 나도 자동 장전 장치가 이송하는 포탄이 병사들의 허리춤에 있기 때문에 송탄 불량 시에도 해결하는 게 빠르고,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하는 것도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물론 자동 장전 장치와 포탄이 포탑에 있기에 처음부터 병사들의 흑발에 의해서 자동 장전 장치가 정지할 일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K9이 PGH-2000 대신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면 PGH-2000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폴란드가 우리를 선택한 건 결코 정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필요에 의해서이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기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지 않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거부하고 자국산 무기나 유럽산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면 절대로 폴란드가 원하는 시기에 폴란드군을 무장시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비용이 몇 배로 더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폴란드는 이런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우리나라로부터 무기를 도입하는 걸 중단할 수 없는 게 폴란드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우리나라 무기 도입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오히려 더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뀐 현재도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공자주포입니다. 폴란드는 가격이 싸고 신뢰성이 입증된 우리 K9 차대에 대공포 포탑을 올려서 대공자주포를 개발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무기를 도입하는 걸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우리나라 무기 도입을 줄여보라고 하세요. 줄이는 게 가능한지 말이죠. 폴란드는 현재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건상 우리나라 무기의 도입을 절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